자, 일단 현대두산인프라코 먼저 보겠습니다. 예. 뭐 문자 매매 사이는 잠시 후에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그 기본적인 부분부터 같이 쭉 들여다볼게요. 그러니까 수급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실적 앞에 장사가 없고 수급 앞에는 역시 장사가 없습니다. 실적과 수급만 뒷받침된다면 그렇다면은 뭐 충분한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일반 종목 9의 기준입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는 계속해서 방송을 가지고 나왔어요. 11월 23일, 28일, 뭐 29일, 12월 14일 그러다가 한번 제대로 두들겨 맞고 조정이 나온 거죠. 그렇게 되고 이제 12월 22일 기준에서 8,000원이 이탈됐지만 들여다봐야 될 당연한 기준점으로 설정을 해서 방송을 계속 가지고 나갔습니다. 일부 이제 뭐 수익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기간 조정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건 뭐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수급 대비해서는 좀 눌려 있는데 주식 수가 1억 9,700만 주, 그러니까 한 2억 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 수가 2억 주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주식 수 2억 주에 대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그 수급 범위, 그 물량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죠. 전일 그 좀 탄력적으로 27일 날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 탄력이 나오면서 빠르게 8,000원 위쪽으로 회귀가 됐어요. 그러니까 8,000원 위에만 있어도 좀 편안하고 기다릴 수가 있는데 뭐 시장이 어차피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2,300도 이탈된 상태에서 뭐 8,000원 위에만 있어도 부담이 없는데 8,000원 밑으로 깨져 내려오면서 굉장한 부담이 형성이 됐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이제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고란추님 LG화학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이따 LG화학 오후장에 한번 또 들여다 볼게요. 현대두산인프라코는 지금 현재 실적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죠. 두산인프라코가 이제 현대 쪽으로 넘어간 지가 작년 여름 뭐 이렇게 좀 기준이 잡히는 부분인데 그리고 PBR 쪽의 기준도 1.2배면은 그렇게 뭐 고평가로 인식을 안 하셔도 될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PER, PBR이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내년 전망치가 이제 조금 12개월 전망치 부분이 8배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21년도가 이제 일회성의 기준이 있는 거고 단기 순익 부분이 그리고 올해 기준에서 이제 2천억 정도 수준 그리고 2천억이면은 뭐 PER 자체가 한 2천억이면 몇 배 정도 되는 걸까요? 8배 정도? 그 정도 되나요? 예. 하여 결론적으로 그렇게까지 그 고평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기계 장비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PER 자체가 이제 좀 낮게 형성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 좀 치더라도 그렇게까지 버거운 뭐 그런 기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일단은 뭐 기본적인 분석에서는 중립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실적 개선 폭이 있으니까 그렇게 놓고 보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뭐 굉장한 거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유통 물량이 좀 많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대주주 지분 이외에 외국인이 12% 수준뿐이 없으니까요. 유통 물량이 조금 많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은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는 거는 이제 신규 수주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고요. 지금 주가가 8,170원, 80원 공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뭐 프로그램 쪽에 매수 유지가 되면서 오히려 프로그램 쪽이 조금 더 매수가 체결이 되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부담스럽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편안하게 대처하시더라도 뭐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에, 22일 이제 가격적으로 보고 이제 뒷부분에 수급 또 기술적인 부분 좀 놓고 볼 텐데, 일단 그 22일 기준에 1시 15분에 9%가 밀려 내려갔어요. 이날에 이제 180만 주 매도가 나온 거죠. 양쪽 외국 기관 합산해서 187만 주 22일 날. 뭐 딱히 어떤 특정한 악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이날 뭐 급락이 연출되면서 10% 수준의 종가로 마감이 됐죠. 그러니까 거의 뭐 사실상 패닉 상태. 8,000원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뭐 아름아름 편입 기준 설정해서 가고 있는데, 단기간에 매집에 들어온 외국인 기관들 매수 평균 단가보다 하회가 되는, 할인이 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뭐 한편으로는 저점 편입에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충분히 또 물량을 8,000원 이하에서부터 편입해서 8,800원대까지 올라올 때까지 52주 고가 찍을 때까지 추가 편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가가 그렇게 낮은 상태는 아니었죠. 그런 상태인데 7,000원대까지 내려오고, 또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추가적인 조정이 계속 나왔어요. 그 이제 조정폭은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7,000원대 초반, 그러니까 7,370원까지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편입 기준을 계속 설정을 했고, 물량을 이제 뭐 손절을 하고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유지하면서 신규 편입으로 대처하는 쪽의 기준을 잡아드렸죠. 요 10분봉인데 나중에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10분봉에 대략적으로 이제 60만 주에서 80만 주, 10분봉에 60만 주에서 80만 주를 형성하면, 그러니까 뭐 50만 주에서 100만 주라고 할까요? 뭐 그러니까 50만 주에서 100만 주 뭐 그렇게 설정이 되면, 거래가 터지면 10분봉 기준에 8,000원까지 좀 들어 올려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드린 건데, 10분봉 기준에 오늘의 기준이 되겠죠. 오늘의 기준이 되는 거고, 60만 주 이상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50만 주로 설정을 해놓게요. 요 기준이 터져주면서 일단 움직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금 전 화면 같은 경우에 이제 당일날 방송 시간이 몇 시 정도인지 확인해 가지고 방송 기준에서 잘라주세요. 1시 뭐 한 40분 50분 되겠네. 1시 40분 1시 40분 화면에 녹화 방송 20일 날 보시면 우리 연구원분들 직원분들 이 화면이 나올 테니까 그 부분 캡처를 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기준에 50만 주, 그러니까 거래량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래량 부분이. 그리고 20일 날짜의 영상 부분도 장중에 녹화본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저게 20일이 아니라 22일이겠죠? 22일. 22일 1시 19분 동영상이 우리가 잘라놓은 게 있네요. 그때 기준에서 좀 보시고, 그렇게 해서 50만 주를 넘기면서 8,000원을 넘길 수 있다라는 기준의 흐름이 그대로 나타나 줬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그 공포감을 좀 가져가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량 거래 대금 확인해 가면서 대처를 하면 그렇게 뭐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22일 또 23일 그때 기준에서 이제 설정을 해드린 건데, 이날 다시 한번 명확히 볼게요. 이게 언제였죠? PPT 보시면 20일이네. 20일에 7,460원까지 내려왔네. 이 날짜가 20일이 맞나요? 20일. 20일에 7,400원이 내려온 적이 없죠. PPT 이거부터 뭐 당장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네, 그죠? 23일인 것 같아. 22일, 20일 요 밑에 날짜 있네, 그죠? 요 밑에 12월 22일 10시, 11시, 12시, 13시 그렇게 하면서 10분봉의 기준으로 설정이 된 흐름. 결론적으로
이 기준은 이제 23일의 기준이 되는 거니까 22일의 기준이 되는 거니까 22일 날 널찍하게 멀리서 잡을게요. 멀리서 잡으면 60만 주, 50만 주 이상 뭐 60만 주 이런 거래가 터지면 저자락 8,000원이 넘겨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뭐 당연히 당일의 기준에서 또 설정을 해드린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잘 들어 올려졌습니다. 명목 가격이기도 하고 그들의 이제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한 뭐 10% 수준 붙어 있는 가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기준에서 60만 주, 50만 주 뭐 이런 부분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이제 기준 거래량이라는 거는 그렇게 뭐 자주 바뀌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종목별로의 시장에서 이슈가 불거질 만큼의 거래대금 뭐 지금으로 한 1,000억 이상, 1,000억 전후로 설정을 하고 있죠. 뭐 그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10분봉 기준 그리고 오늘 어제 이제 그 탄력 반등이 나왔으니까 어제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10분봉의 기준 이렇게 세 장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일 날 녹화할 때 그 자른 그 화면으로 하나 설정을 해드리고 결국은 이제 50만 주 기준이 실리고 움직임이 나올 때 강세를 띄워줬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이따 분봉, 일봉하고 월봉도 볼 거예요. 주봉, 월봉 다. 그렇게 해서 그럼 그 거래량 기준은 어느 정도 설정을 해서 들여다볼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설정을 잡아야 되겠죠. 결론은 지금 현대두산 인프라코는 이렇게 이제 10분봉 기준에서 보시는 것처럼 60만 주 이상의 기준에 8,000원까지의 탄력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 보자 이렇게 설정 범위를 잡아놨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 23일에도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왔는데 이제 그나마도 하방이 좀 잡혔죠. 그런데 공포감이 앞서서 7,370원까지 미끄러지다 보니까 공포감이 앞선 건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그 공포감 속에서 5% 7,100원 뭐 명목 가격 7,000원 이런 부분에 조정까지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힘겹지만 좀 열어놓고 대처해야 되는 부분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지수는 지금 이제 조금씩 낙폭을 줄이고 미국 쪽의 선물도 플러스 전환돼 있고 우리나라도 2% 미만으로 줄이고 일본, 호주도 낙폭을 일부 줄여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종목별로 낙폭을 줄이면서 탄력이 나와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전체적인 종목군들의 흐름을. 그래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도 수급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돌려줄 수 있을 걸로 고점을 높여놓을 것으로 기대를 좀 합니다. 일단 그 어찌됐든 어제 기준에 이제 9시 5분에 추가적으로 7,000원대 중반 7,680원 뭐 7,700원 7,650원 이런 자락에서 이제 편입 기준을 좀 설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7,800원 뭐 8,000원 이하에서까지도 계속 편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은 이제 오늘처럼 변동이 이제 큰 날, 조정도 깊고 이런 날이 형성돼 있을 때 제일 아쉬운 부분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라이브 방송에 같이 계셨으면 지금 뭐 교육도 해드리고 있고 뭐 어수선하기도 하고 정신이 없습니다만 뭐 제주은행에 대해서도 교육을 연구원분들이 해드리고 있고 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7,950원이라는 이 기준이 문자가 이제 조금 늦게 나간 거죠, 사실은. 문자가 조금 늦게 나간 거고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종목 위주에서 좀 들여다볼까 그 기준점에서 일단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쪽의 기준에 7,950원 뭐 요 기준이 문자 발송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8,000원 미만에서 편입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개장초에 오늘도 이제 매직 계산기 이렇게 보시면은 시초가가 7,81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일 7,800원 넘기고 나서의 그 혼조세 부분 그리고 저가가 7,690원 그러니까 전체 시장 연동돼서 약보합권까지 미끄러져 내렸던 부분이라서 조금 라이브 방송에 계셨으면 문자 나가기 전부터 조금이라도 더 편한 가격에
편입이 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150원에 이제 추가 편입의 문자 발송을 한 거고, 그리고 전혀 물량 없으시다 그러면 8,250원, 40원, 8,240원 기준에서도 편입 설정 범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드렸죠. 결론은 이제 8,240원 편입 설정 잡아드리고 지금 8,210원 뭐 이렇게 공방인데 40만 주를 넘겼어요. 근데 0.2%입니다. 이래 봐야 뭐 40만 주 들어왔다고 뭐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고, 대신에 이제 거래대금 부분이 그나마도 평상시 대비해서 조금 더 실려 있어요. 전일 대비 71%니까 전일 대비 조금 실려 있고, 이 40만 주가 프로그램 쪽에 수급 순위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순위도 오늘 그래도 아주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들어와 있다. 프로그램 순위 상위 부분에 들어와 있다.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해석은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의 이러한 수급 범위를 꾸준하게 좀 우리가 관찰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월봉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일주월봉보다 더 중요한 게 수급 범위의 기준이죠. 일단 뭐 시장은 계속 돌려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자 누적 수급 범위도 볼 거예요. 이제 보시면은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매수사인 계속 잡아드렸는데 10월 26일 뭐 또 그 이전에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12월 지금 현재까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월등히 큰 종목은 아닙니다만 매수 금액 기준으로 상당한 매수 강도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개인 누적 수급을 놓고 보시면은 일단은 좀 더 이제 일본 기준에서 다시 잘라서 볼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가장 가까운 기간으로 놓고 보면 한 10월 25일, 6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준 보시고, 매수 강도 지금 뭐 상당하죠. 매수 강도 보시고, 10월 볼게요. 잠깐만, 순매수 기준에 10월 달에 계속 점진적으로 들어오다가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온 게 26일부터로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의 누적 수급 범위 2,600만 주입니다. 그러면은 2억 주 정도 되기 때문에 13% 이상의 매수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중기 성향이 강한 연기금, 그다음에 투신 보험이 좀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사모펀드 단기 성향이 있는 투신이나 이제 사모펀드 쪽에 수급도 눈에 띕니다. 그렇게 해서 기관 쪽이나 이제 외국인 쪽에 아주 고른 매수세가 집중돼 있다라는 것에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2년 10월 26일부터 22년 12월 27일까지 외국인 그리고 기관 수급 범위이고, 대단한 거죠. 이 정도의 기준이면 뭐 결코 적지 않은 매집의 규모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잠시만요. 그 다른 쪽에서 자료를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현대로템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매집에 대한 규모 또 텍스 전략 부분 같이 오늘은 설정을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현대로템 부분을 가지고 올 건데 잠시만요. 이 부분을 이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로 바꿔놓을게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22년 12월 28일 기준, 그렇게 해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12월 28일 11시 좀 더 20분
매집의 기준에 매집 순위하고 좀 볼 건데 10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의 기준에 외국인 기관 쌍끌임 매수가 2,630만 주 정도.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뭐 오늘까지 해서 조금 더 들어오는 기준이 되겠죠. 나누기 1억 9,800만 주로 설정을 합니다. 13.28%. 적지 않은 지분율의 매집이 형성이 된 거고,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도 이제 놓고 보셔야 되는데, 매수 평균 단가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에 이제 할인까지 받아서 살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형성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27일 기준에 7,400원, 7,370원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야, 그 가격이면 굉장히 할인이 많이 됐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는 거고, 굉장한 매집이 돼 있는 그런 종목의 기준에서 기간 매집 단가 그렇게 해서 7,400원 수준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7,400원 수준에 이제 이런 매집이 돼 있을 때 매집에 대한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2008년도 도수 자료에 이렇게 나와요. 이 자료에. 그래서 이 자료에 보시면 13%면은 50% 이상인데 우리는 이제 50에서 이제 100%까지 잡습니다. 그래서 현재 50%를 잡으면 목표 주가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1, 2, 3차의 기준을 잡아서 50에서 30에서 100%까지의 기준으로 좀 설정을 해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정을 하고 그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7,400원에 30%면 9,600원 이렇게 됩니다. 9,600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0,000원 정도 설정하는 게 맞는데 뭐 9,600원으로 일단은 계산 수치 나오는 대로 결정을 해놓고요. 50%면 7,400원 곱하기 50%면은 11,100원이니까 11,000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제가 계속 써왔던 기준이란 말이에요. 예전부터 이게 2008년도 일단 자료의 기준이니까 15,000원 정도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해서 매집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집 순위의 기준으로 좀 놓고 볼 건데 금액 기준의 순매수 순위를 한번 놓고 보시게 되면은 뭐 이렇게 돼 있죠. 금액 기준에 10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순매매 금액 기준 몇이에요? LG전자가 치고 올라왔고 LG전자도 꽤 많이 그러니까 유입이 된 거죠. 여기 보시면은 요 조회 기간 동안에 요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매수가 들어오면서 쌍끌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상품 빼고 나면은 5위예요. 시가총액이 5위는 아니잖아요. 그죠? 시가총액이 5위가 아닌데 5위로 매집의 순위는 5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매집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2, 15위까지 잘라볼까요? 12, 15위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매집 기간 매집 금액 기준 5위 굉장히 높은 순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26일부터 지금까지 매집 금액 순매집 금액의 5위라는 거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1,880억. 그러니까 그런 그 기준으로 놓고 볼 때 5위 이렇게까지 놓고 볼 때 상당히 매력이 있는 종목이었는데 단기적으로 휘둘리다 보니까 공포감이 앞섰던 거죠. 비중을 왜 이렇게 조금 가져가냐 했을 때 비중을 가장 높게 설정한 하나솔루션이나 현대로템의 매직 규모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매직 규모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놓고 보셔야 되겠고
제주은행이 더 치고 들어올리네요. 제주은행 14%까지. 일단 어찌됐든 요 녹화 끝나고 제주은행도 보고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도 오후장에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봉의 기준도 이것도 좀 날짜 다 잘못 놓았어요. 응? 뭐 이게 22일이죠. 그렇게 해서 원고 내용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요건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등락률의 수익 범위도 등락률 범위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얘도 주봉도 22일이 될 거고 전부 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일주 월봉을 보겠습니다. 일본 기준에서는 이 당시에 이제 망치형으로 좀 강도 있게 돌려라. 1시 그 당시 1시 뭐 요 기준이니까 강도 있게 돌려라라고 이제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그렇게 돌리지를 못했어요. 돌리지 못한 상태에서 흐름이 됐고 일단은 요렇게 그렇게 해서 일단 일본 기준에 똑같은 이제 그 차트 지금 23일 거는 전부 다 그 녹화 방송 그 화면에서 잘라서 주시고 방송 화면이 만약에 그날 없다면 그리고 방송 갖고 나간 화면도 좀 잘라 주시고 언제 방송 나갔는지 방송 갖고 나간 날짜 언제인지 좀 체크 좀 해주세요. 현대두산 인프라코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너무 짧게 전략을 잡아서 영상이 없는 건가요? 일단은 이렇게 10월 이후의 기준으로 좀 놓고 보면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당시 이제 똑같은 기준을 잡아놨었어요. 그런데 이 지수 부분을 연동시키지는 않았거든요. 지수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누적 수급이 이제 조금 전에 보신 그 데이터 부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 원고 작업하신 분들 시장 대비해서 이제 월등하게 돌려놨는데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거래량은 사실은 지금 시장의 기준에서야 이제 뭐 1,000만 주만 터져도 800억만 돼도 20일 전후에 놓여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1,5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을 좀 놓고 보는 거고 최저의 거래량이라고 해도 OMA 20MA 훌쩍 넘기는 7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은 나와줘야 추세 매매의 기준점으로 설정해서 좀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본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보실 때 요 자락이었잖아요. 요 음봉에서 꼬리를 절반 달고 돌려주기를 바랬는데 그 흐름이 대략적으로 뭐 요 정도 가격이 될 겁니다. 요 가격은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몸통의 절반. 그게 이제 대략 뭐 8,000원 기준으로 설정을 해도 되겠네요. 그죠? 절반 조금 넘는 기준. 그렇게 해서 이제 요 8,000원 정도의 기준을 넘겨주기를 바랬는데 일단은 장 마감 때까지 기준에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요 수급 범위가 확실히 모릅니다. 프로그램 매수는 들어오고 있지만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그리고 거래량 부분이 그 다음 거래량 부분들이 이렇게 터져줘야 돼요. 1,000만 주 이상으로 이렇게 터져줘야만 그래야만 그 다음 범위의 흐름이 앞전 고점을 이렇게 월등하게 좀 치고 들어올릴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의 기준에서도 시장이 이 낙폭을 줄이고 탄력적으로 2% 미만으로 좀 움직임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 오늘의 거래량 부분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죠.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 준다면 그렇다면은 뭐 여기서도 충분히 앞전 고점을 향해서 충분히 갈 수 있죠. 누적 수급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일본 기준을 이렇게 새롭게 설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어찌 보면 이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기준이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차분히만 대처를 해도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이제 주력이 지금 굉장히 어렵더라도 주력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슈잉. 지금은 이제 현대로템이나 하나솔루션 비중을 좀 더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LG화학도 오늘 이제 저점 대비해서 일단은 1% 이상으로 들어올리면 강도 있게 좀 편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새로 지금 들어오신 분 계시면 그 안내를 누가 해드렸던 연구원분들께서 방안에 새롭게 이제 접근하신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적응 기간 필요하다는 거 이런 안내 내용을 좀 잘 해드리세요. 그리고 종목 포트폴리오. 그래서 이다운 연구원님이 그러한 부분들 먼저 좀 녹화 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준을 잡아주시고 주봉의 기준에서도 이제 그 당시 설명을 드릴 때 10월부터 이제 이렇게 땡겨서 주봉을 설정을 잡아드렸고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어요. 요 중간 라인 범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뭐 힘겨운 상태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 몸통의 절반 부분을 일단은 되돌려라 빠르게 되돌려라 했는데 요 음봉이 되돌리지 못한 상태의 흐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결국 이제 그 되돌려주고 있는 흐름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8,010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줄을 거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어찌됐건 8,050원 정도로 설정이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음봉을 돌렸잖아요. 내일 뭐 굳이 내일 눌려서 조정받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기준이 잡히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 범위를 이제 들어 올려놓은 상태가 되는데 아쉽게도 이제 거래는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가 제한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래가 이제 수반되면서의 흐름이 연출되어 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거래 부분이 이제 주간 단위의 기준에 좀 이렇게 OMA 20MA를 좀 넘겨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그리고 수급도 오늘 당장 끝나고 나서 확인을 했을 때 월등히 또 긍정적인 수급이 형성이 되어 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 앞에 꼬리 부분들을 넘겨서 마감을 해주는 그런 그 기준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줄을 한번 거볼까요? 줄을 거서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몸통이 이제 가장 그 높았던 적이 종가 기준에 8,310원 그리고 시가 부분에 8,300원, 8,310원 정도 되나요? 시가 8,340원. 그러면 뭐 8,350원 정도? 시장이 무너지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를 바닥 지지를 해준 거예요. 이번에 좀 조정이 있었더라도 만약에 만에 하나 여기서 이제 그 조정폭이 형성이 된다 할지라도 결론은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겠어요? 결론은 긍정적으로 기준을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늘 좀 더 강도 있게 터져주고 내일 터져주고 이왕이면 뭐 거래 한번 제대로 터져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시장 영향도 있고 오늘 이번 주간이 목요일 까지 있기 때문에 4거래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가 터져준다면 이제 저자락까지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뭐 신년에 새로운 주간 단위의 기준에서 이렇게 거래량 부분이 이제 터져주고의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이 부분 빨간색으로 좀 그어 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거래 부분은 최소 보니까 이제 3천만 주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단위에 이제 1,500만 주씩의 거래가 하루 이틀 정도 나와주고 저 3천만 주 거래량을 넘겨야 됩니다. 넘겨야 신고가의 기준에 부담이 없어요. 추세 매매야 뭐 어찌됐건 뭐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추세 매매라는 거는 OMA, 20MA 평균 거래량만 넘겨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만족을 못 한다는 거죠. 이왕이면 빠르게 시세를 줘라. 그렇게 된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앞전 고점을 전부 넘기고 그 이상의 흐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저러한 장대 양봉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주봉 기준에 23일 날 우리가 설정해 놨던 주봉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뭐 그 당시 기준에 빠르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위치 그리고 그게 돌려졌고 그리고 이제 그 수급이 유입됐고 그 수급 범위 놓고 보면서 한 단계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된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속 뭐 그 이전부터 사실은 이런 종목을 당연히 그 이전부터 봐야 되는 게 옳잖아요. 더 뚫고 간다라고 보는 게 옳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캡처했던 화면이 이게 22일자입니다. 월봉이 이제 바뀌어 있죠. 저 정도가 아니라 이제 좀 그나마도 마지막 거래일에 도지, 완벽한 이제 도지의 기준으로 바뀌어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데, 작년 하반기 이후의 흐름에서 일단은 올라설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라설 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 부분도 이번 달에 도지이긴 합니다만 나쁘지 않았고, 당연히 이제 이 정도 거래는 실려줘야 돼요. 월간 단위에서 1억 주 이상, 월간 단위에서 당연히 그렇게 돼서 이 흐름이 이제 쭉쭉 뻗어 나갈 수 있는 기준이 좀 형성되어 주기를 그렇게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에 먼저 번에도 이제 이렇게 최악의 경우 마지노선 뭐 6천 원까지도 줄을 거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 6,700원대인가요? 6,300원대인가요? 절반 기준에.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이렇게 해놨는데, 만에 하나 이제 시장이 말도 안 되게 미끄러진다라고 한다면 뭐 6,700원대 정도의 기준을 설정 잡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6,160원까지 줄을 거놨었는데, 이거는 뭐 6,160원까지는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죠? 그게 이제 요자락이 이 상승 인대 확인형을 결정짓는 구간인데, 그게 훼손되면 안 된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기준은 이제 요 7,370원 고자락, 이번에 이제 밀렸던 그 자락, 그걸 1차적인 지지라인으로, 그러니까 선을 3개를 긋은 거예요. 월봉 기준에 촘촘하게. 그리고 이제 거래량 부분은 1억 주, 그리고 7천만 주. 7천만 주만 돼도 추세 매매 기준은 이제 월등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니까 그 거래량이 일단 실렸고, 뭐 내일 상황에 따라서는 양선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이쁘게. 그러니까 뭐 누적 수급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니까 누적 수급을 전체가 다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위치 흐름이 되겠죠. 요 기준에 크로스 발생돼 있고, 꺾임 크로스, 그리고 영선 위쪽의 흐름까지,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 부분만 실려주면 된다. 그래서 내일 움직임이 좀 나오게 되면은 내일 뭐 거래량이 월등히 이렇게 쫙 뻗어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뭐 내일 기준에서 오히려 이 고점을 넘겨주는 흐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뭐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지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달 기준에서 당연히 이렇게 좀 탄력적인 거래량이 매집이 돼 있는 만큼 터져준다면, 그렇다면은 뭐 변동성의 기준을 이런 자락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설정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까지도. 그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차분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형주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대형주고 우량주고 대단한 종목군들이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이제 윤정두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메이저가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의 수급이 형성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라면 뭐가 무서워요,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23년도에는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진짜 뭐 움직임이 잘 나와줘야죠. 일단 이렇게 보시면 22일, 23일 기준에 이제 뭐 8,000원, 7,600원, 7,480원, 그리고 27일, 28일 했는데 7,650원, 7,800원, 7,950원, 뭐 8,150원까지 다시 매수 사인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전략 기준을 잡아들인 상태였고요. 결론은 이러한 흐름들을 우리가 이제 문자 매매 사인과 그다음에 장중 교육과 이런 부분에서 잘 대처가 돼서 힘겨운 장이지만, 지금 뭐 실질적으로 3,600, 700까지도 연말까지 기대해 보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지금의 위치에서는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것이냐, 그런 우려감에 지금 젖어 있는
그런 상태인 만큼 참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뭐예요? 일동제약 급락을 하네요. 그러니까 뭐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이라 참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그 방에서도 아이고 일동제약 그렇죠. 수익 구간, 손절 구간 잡아드는데 변동성 매매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에이고 일단은 뭐 제주은행도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변동성 종목이라 제주은행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단은 그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하시고 그리고 나서 홈페이지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가격을 지금 올려놨는데 일단 시장도 어렵고 하니까 연말까지는 기존 가격 143만 원으로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예? 내일까지 그렇게 해서 폐장일까지 그 기준 잡아드릴 테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 이거 가격을 내려놓지는 않을 거예요. 가격을 내려놓지는 않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기준에서 연락을 취하시고 그리고 우리 정의원님들도 뭐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연장하셔야 되는 분들 말씀하셔가지고 연장 기준도 좀 긍정적으로 연장하실 수 있게끔 처음 가입하셨을 때 가격 수준으로 맞춰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VIP 방이나 매직 방 그리고 불기둥 방에 계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VVIP 방으로 넘어오셔서 함께 이제 장중에 함께 대처하실 수 있는 기준을 좀 설정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영상 일단 올려드릴게요.